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째인데요. 어, 오늘 주제는 바로 부당감액입니다. 부당감액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간 기성률을 원사업자가 깎아도 이거 강경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종전에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최종 대금을 깎는 것만 부당 감액이고 중간 기속률을 깎는 거는 최종적으로 가봐야 그때 깎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감액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뒤집었죠. 이건 감액이다라고 아주 획기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줬습니다. 역시 대법원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먼저 하도급법 11조에 보면 1항에 위탁시 일반 조항이죠. 위탁시 정한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지만 감액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감액 안 된다. 그 입증 책임은 바로 원사업자한테 있다. 그럼 결국은 감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액은 무조건 위법이다라고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감액을 하려 그러면 정당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미리 아무 손해도 없이 착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서 그걸 수급사업자한테 동의받는 경우 말고는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감액이라고 보는 거죠. 이 항은 헷갈리니까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도 뭐가 감액인지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는지 모르니까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간주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시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사조에는 보통 우리가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경우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처음에 계약할 때 위탁할 때 정하면 안 된다라는데 이 경우는 그러면 정당한 하도급 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 수급사업자나 또는 처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 책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항의 일반적인 조항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정하면 안 된다. 이 조항은 실물적으로 거의 인정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당한 하도급 대금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조 2항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이 있는데 4조 그러니까 부당한 하도급 대금에서는 이 간주조항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조의 부당감액에서는 일반 조항 자체가 대부분 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원사업자한테 있고요. 두 번째는 부당한 대금 결정의 경우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 경우는 위탁할 때 기준보다 낮추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1항도 적용되고 다만 2항에서는 그냥 예시적인 경우로 보면 되고 그래서 2항의 의미는 4조의 부당대금 결정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가볍게 보면 됩니다. 이 경우는 보시죠. 1호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원사업자가 내 거래처가 발주 취소했다 안 된다 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건 그냥 불합리한 사유죠. 합리적인 사유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 인정됐던 경우 이런 경우죠. 100개를 위탁했어요. 그래서 수급사업자가 50개를 만들고 있었어. 근데 원사업자가 보니까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100개를 다 공급받아 못 팔겠거든. 그럼 몇 개 만들었노? 50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0개만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네 손해본 거 있나? 손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50개 대금만 좀 까자. 이걸 감액. 이게 정당한 정도의 감액이에요. 이 경우도 수급 원사업자가 이렇게 50개 안 만들었으면 좀 까자 이랬는데 수급사업자가 그 직원도 고용하고 이래가 그냥은 안 됩니다. 약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아니고 그냥 막 찍어 눌러가지고 니 그러면 나하고 거래하기 싫나? 내년에 물량 없다 이러고 막 그냥 50개 그만 발주하자 이러면은 이 경우도 부당
위탁 취소 아니면 부당 감액 뭐 이런 걸로 다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라고 되면 그거는 거의 정당한 동의로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 사례가 많아요. 단가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따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사후적으로 이번 단가 좀 낮춥시다. 앞으로 만드는 물량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낮춥시다 라고 했는데 뭐 낮추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 정산 안 된 이미 위탁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수급해서 감액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위법이다. 심지어는 돈을 지급해 놓은 거 그것까지도 감액한 걸로 봐가지고 뺏거나 또는 앞으로 나오는 대금에서 공제하는 건 그건 더 나쁩니다. 그건 진짜 나쁩니다. 이건 무조건 위법이에요. 이건 뭐 심지어는 뭐 설사 수급사업자가 아이고 원사업자님 한 번만 깎아서 막 이렇게 감액하게 해주있어라고 빌어도 이거 동의하면, 물론 그렇게 빌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빌어도 이거를 정당한 동의라고 봐줄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니까. 이 뒤에 가면 아마도 협박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강요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많은데, 현금 지급 원래는 뭐 어음으로 주는데 아니면 지급기를 먼저 주는 대신에 정당한 금융비용만큼 뭐 공개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지나치게 감액하는 거는 부당 감액이, 물론 그때 부당 감액된 금액은 그 정당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그 감액 비용을 넘어서는 부분이죠. 하지만 얼마가 정당한 감액 비용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누구한테 있다? 네, 원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롯데정보통신 사건에서 명확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에 별 영향도 없는 수급사업자의 흠을 잡아가지고 감액하는 거 안된다. 이게 그러면 수급사업자의 하자가 이 정도 감액으로 해야지만 원사업자한테 손해가 안 준다고 하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원사업자죠. 모든 게 다 원사업자한테 입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액은 무조건 안 된다. 위탁 취소도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제조 등에 필요한 물건을 지 물건 또는 자기 3자의 물건을 사게 또는 이용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거, 이것도 감액으로 보는 거죠. 물론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하도급법에는 부당결부 금지, 그러니까 위탁 수급사업자의 위탁에 별 필요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원료나 장비나 물건을 원사업자나 원사업자 지정하는 사업자 거를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도 부당 구매 금지 조항에 위반되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 대금을 부당하게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부당 감액이다. 또 물가 또는 자재 가격 하락했으니까 수급사업자의 공급 비용이 주니까 너가 너무 마진이 많은 거 아이가 깎자.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정형격자 또는 시장에서 판매 가격 하락, 이런 이유로도 부당 감액은 안 되고요. 감액이 가능하다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금액만큼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수급사업자한테 감액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너무 지나치게 감액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옛날에 STX 조선 아주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하청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어렵다. 원사업자가 망하면 수급사업자도 갈 데 없잖아요. 특히 조선은. 그래서 수급사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감액했던 사유가 있는데, 이 경우도 부당감액이다. 그게 정당한 감액이 되려고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금액을 수급사업자하고 합의해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감액. 기타
준하는 행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감액 사유가 있고 사망에서는 감액을 할 때는 감액에 대한 사유, 기준, 대상, 물량, 금액, 방법,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을 그러니까 감액하지 않은 서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교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서면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되고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감액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면 교부 위반이고요. 서면도 교부 안 하고 정당한 사유도 대부분 없죠.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걸로 해가지고 11조 1항 또는 2항 위반이고 서면 미교부로 11조 3항 위반이고 그렇습니다. 11조 4항에서는 감액하게 되면 감액할 때부터 지급할 때까지 15.5%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15.5% 이자 요즘 되게 높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뭐 2%, 뭐 3%가 안 되죠. 신용대출 이자. 그런데 15.5% 이건 뭐 거의 뭐 러시 앤 아시 뭐 이런 거 무가장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비싼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감액 한다. 그러면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 표시하고 나중에 뭐 저 같은 전문 변호사 와가지고 이연 이자까지 확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안 줄수록 더 손해가 되는 게 이 지금 하도급법의 지연 이자 제도거든요. 이 부당 감액의 핵심은 뭡니까? 위탁하고 난 다음에 감액하는 게 부당 감액이고요. 위탁할 때 그때는 대금 정할 때는 부당 대금 결정인데 부당 대금 결정은 참 어렵다. 오히려 감액은 거의 위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한테 있고요. 소급 감액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리고 감액 서면 사전 교부 의무가 있고요. 위반하게 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그리고 나중에 너무 심하게 감액은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면 정당 사유 없이 감액하게 되면 나중에 벌 받는다. 지옥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 받겠죠. 하지만 그거는 내세고 현세에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하드급 교란 사범들은 정말 천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서의 법뿐이 아니고 카르마를 유지하는데도 참 자기가 부당한 하도급 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참 많이 반성해봐야 됩니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면 참 악질적인 원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성고 직업마다 원사업자가 많이 이의를 제기하죠. 나 이거 70% 됐는데요. 이러면 이거 계산 이렇게 해보면은 70% 아니고 60%밖에 안 된다. 비용을 요거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부분 뭐 그거는 기성고 인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100% 잔금 치르면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률에 대해서 서로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해 가지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 이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원사업자가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대금도 깎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끝까지 가면 이게 공사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중간 파절 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파절 되면 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에 돼가지고 밀료 사건에서 어떻게 되냐, 특히 이제 33억 원의 기성고를 수급사업자가 청구했는데 원사업자가 안 된다 아마 하다가 20 기성률을 합의하고 그래서 25억 원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구가 중요한데 기성고는 이걸로 정리하고 추가 금액은 없다라고 각서를 요구했고 수급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 많이 밀리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자가 심해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공사 인정에서 나오고 중간 타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간 타절 금액에 대해서 이점이 많았고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고 공정거래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인정되는 기성률보다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기성률이 훨씬 낮아가지고 더 줄 게 없다라고 해버렸거든. 원사업자는요. 그래서 더 줄 게 있다라고 공정위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부당 감액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사업자는 고등법원에다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원사업자 손을 들어준 거죠. 승! 원사업자! 이렇게 최종 하도급 대금은 감액만, 최종 하도급 대금 감액만 부당하도급이고, 그 전에 거는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그건 부당 대금 감액이 아니다. 부당 감액이 아니다. 엄격 해석주의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범, 자 원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자 라고 고등법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대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너무 억울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대법원은 정당하게 하도급법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중간 기성금 합의라도 나중에 그 결과로 최종적인 하도급 대금이 깎이는 결과가 생기거나 또는 깎이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면 부당 감액으로 봐야 된다. 그건 중간 타결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간 기성금 합의에서 추가 금액 지급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뭐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인 기성금 최종적인 하도급 대금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부당 감액이다. 아니라는 거는 원사업자 네가 입증해라 라고 해버린 거죠. 네, 이번에는 정말 그 대법원이 한방 블로를 팍 먹인 겁니다. 이 정당한 이 합리적인 하도급법이고요. 이렇게 보면 좀 원사업자 이건 좀 이 사건은 좀 이 정도면 좀 문제가 많죠. 33억 원인데 25억 원에 정리하고 없는 걸로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뭐 기성률 감정해보니까 33억 원이 맞았다는 것 같아요. 거의 조금 다르게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잘라먹는 행동, 참 누구라고 밝히고 어느 원사업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한 명예훼손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말 못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여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네. 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신결례만 가지고 판결문만 가지고 보면 좀 말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싹 사라져야 됩니다. 네, 오늘도 부당 감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서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강의를 하고 변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부탁. 구독과 좋아요 저도 좀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